지금 서해는 전쟁 중이다. 인천, 목포, 제주, 신안. 우리 바다 서해는 지금 중국 불법 어선의 폭력으로 멍들어가고 있다. 왜 우리 바다 서해로 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곳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 9월 25일 바다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다. 저녁 7시 가거도 일대 해상을 단속하던 해경함정 삼천3함 레이더에 우리 이이지를 넘은 중국 어선들이 포착됐다. 어둠이 깔린 바다 위에 반딧불처럼 작은 불빛을 내는 중국 어선이 보였다. 이이지 경계 근처도 아니고 영해 코앞까지 와서 조업 중인 배들이었다. 단정 두 척이 내려졌다. 박경조 경위를 비롯한 16명의 해경은 중국 어선을 향해 어두워지기 시작한 바다를 달렸다. 제작진은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록된 영상을 가까스로 입수할 수 있었다. 최초로 공개되는 이 화면은 실제 상황이다. 처음부터 중국 어선은 격렬히 저항했다. 단정이 접근하는 순간 가장 먼저 중국 어선 위로 오르던 박경조 경위는 머리에 삽을 맞고 추락했다. 왜 누구도 그의 추락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당시 박경조 경위는 단정에서 내려 다리를 어선에 걸고 승선을 시도하던 중이었다. 단정 위의 동료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박경조 경위의 몸이 완전히 어선 쪽에 진입한 모습이었다. 당시 2.5m의 파고로 인해 서치라이트는 비켜갔고 단정 앞머리에 가린 박경위의 모습은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그 직후 중국 선원들은 삽으로 박경위를 내리쳤고 10여 초 뒤 그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동료들은 박경위가 홀로 승선에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난방 단장 안전을 최대 유의하고 위험했을 때 번식에 보고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탐정 올라갔다고? 예! 탐정을 하면 어떻게 얼른 붙잡으면 당해야지. 남방원 단장 여기 현장 빨리 붙이기 바라. 위험하더라도 우리 증인 5개 붙이기 바라. 탔다고? 네. 경주만 남방원 단장은 빨리 현장에 가고 붙이기 바라. 알파 걸려, 다 걸려. 동료들은 박경희가 어선에 억류됐으리라는 판단하에 필사의 추적을 시작했다. 아니 근데 면을 너무 저 긴장 붙이고 전투하고 있는 거 아니고 경주만 탔기 때문에 구하면 되니까 쫓아가 가면 됩니다. 2시간이 흘렀다. 저배 좌측으로 경주 탑대로 빨리 이동이 봐라. 남바원 두 단장은 빨리 붙이기 봐라. 줄 나갔으니까 조심하고. 그물을 폈다. 그물 쳤다. 점점 상황은 어려워졌다. 저녁 9시경 저항하던 중국 어선은 갑자기 단정을 향해 그물을 풀었다. 단정의 스크류에 그물이 걸리면 침몰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남바원 단장 그물 걸렸으니까 남바투 단장이 빨리 가기 바라. 빨리 경조만 구해라 그래. 경조만. 경조만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빨리 붙이기 바라. 갑자기 다른 중국 어선 한 척이 합세해 단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번은 이제 계속 급의 선박이 자연 쪽에 붙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우연적으로 교류할 때 이 선박이 갑자기 이제 샌드위치식으로 단정을 일본 단정을 가운데 놓고 같이 붙어버린 겁니다. 남은 건 단정 한 척.
그러나 중국 어선 두 척의 무차별 합동 공격에 작은 단정 한 척은 속수무책이었다.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거의 뭐 단정이 거의 침몰되는 상황이었죠. 전복이 되든가. 알습니까? 경조가 어떻게 한가 있는가 보고 경조만 구하면 되면 그 사람들하고 대치하지 말고 경조만 구할 수 있게끔 행동하기 바랍니다. 함정에서 지켜보는 동료들의 안타까움도 잠시. 조금씩 파도가 치던 날씨는 거센 비바람으로 변했다. 폭우와 높은 파고는 단정을 삽시간에라도 덮칠 듯 무섭게 몰아쳤다. 경조만 싣고면 된다. 경조만 싣고면. 넘버원 투 단정. 원투 단정 경조만 봐가지고. 여기 직원만 내려라고 주라고 그 중국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래. 단속을 위해 다가선 해경 단정에 대한 중국 선원들의 태도는 단호했다. 접근조차 거부하는 그들의 대응은 격렬했고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지금 저희들은 안 제끼려고 경조를 안 내준 거지. 경조를 어떻게 납치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단정이 접근할 때마다 좌우로 뱃머리를 돌리는 중국 어선 때문에 충돌 직전의 상황이 계속됐다. 넘버원 투 단정이 좋다.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저 배들이 지그들 잡으려고 한일하고 전기라고 부러지거든요. 그러지. 그러니까 남가원 단정, 남가원 단정이 좋다. 라고 저 가까이 붙어가지고 선장한테 우리가 그 걔들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경조만 내려주라고 그래. 내려주면 안 붙은다고 경조만 빨리 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 기록들이 하니까 얘들 지금 잡으려냐고 안 대주거든. 경조를 안 풀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경조만 풀어주면은 안 붙인다고 그렇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이미 4시간여가 지난 상황. 무엇보다 박경조 경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배 이름도 허가판도 없는 미등록 어선. 도주하면 찾을 길도 없었다. 가까이 접근해도 그 사정거리만 하면서 얘기하지 말면서 타지 말고 우리는 그 탑승하지 말고 탑승 안 한다 하면서 그것만 풀어주라고 그래. 그 앞에 내려주면 물에 내려주면 되니까 우리가 탑승 안 한다고 그렇게 유도하지 바랍니다. 내일하고 유관이고 저배 놓치면 우리는 경제 죽이는 거야. 일단 박경조 경위가 안전한지만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해경은 중국어 통역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에선 대화 대신 쇠뭉치와 추가 날아왔다. 이거 단지인데?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다. 단정 주변으로 점점 다른 중국 어선들이 모여들었다. 중국 어선이 많아지면서 잠깐 주춤했던 저항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다. 거대한 몸체의 중국 어선은 작은 단정을 들이받을 듯 달려들었다. 접근은커녕 단정 해경들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 안전한 접근과 타협의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갔다. 여기까지도 따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이 계속 안 되지만 우리가 뒤에 가져볼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자원에 가서 붙어버려. 함정에선 애타는 동료들의 교신이 이어졌다. 거친 바다에서 1년의 반을 함께 보내며 동고동락해온 동료였다. 이렇게 이룰 순 없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계속된 추적으로 2번 단정의 연료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함정 서치라이트까지 오랜 시간의 과열로 꺼져버렸다. 지금 서치고 뭐이고 다 지금 나가버려가지고 지금 깜깜한 죽었습니다. 아유 그것이 문제입니까 지금 사람이 하나 없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 1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빠르게 가세했다. 그리고 저항하던 중국 어선은 그 사이로 선체를 숨기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배에 이름이 없으니 비슷한 배들 사이로 도망치면 찾을 수 없으리란 계산 때문이었다. 일단 배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비슷한 중국 어선의 배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며 생명을 건 집요한 추적 끝에 도주했던 배를 확인한 것은 0시. 다시 숨막히는 추격이 시작됐다. 하룻밤을 꼬박 넘긴 추격으로
중국 어선도 우리 해경도 지치긴 마찬가지.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할 순 없었다. 단정의 연료는 완전히 바닥났다. 넘버원 단정에서 기름 가져가고 너한테 보충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고생한다. 좀 고생스럽지만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경제 부여에 대한 그런 이념을 가지고 계속 가까이 가고 설득 좀 해라. 자막방송으로 다 줄 거니까 선언만 넘겨라 그래. 너 올라탈 수 있으면은 무장하지 말고 한번 올라타봐. 무장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너네들이 그 버는 데서 무장 나 버린다. 총도 버린다. 모터 다 버릴 때 나 올라가서 너하고 얘기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너네들 전부 다 본데서 벗고 그 원금도 벗고 얘기 좀 하자.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 하여튼 올라탔는데 버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요? 경기가 있으면 경기 올라타고 좋은 거지. 오늘 가봤으니까 저기 잘 올라타고 이제 올라탔어.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경주 탐배를 다른 데는 필요 없고 경주 탐배는 절대 놓치지 말고 가까이 근접하기 바랍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중국 어선은 완강히 접근을 거부했다. 오히려 주변에 몰려들었던 중국 어선들과 함께 둥근 반원형의 진을 짜고 우리 단정을 에워쌌다. 함정에서 그리고 단정에서 기나긴 대화의 시도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위험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왔다. 해경 중 한 명이 무장 해제한 홀몸으로 중국 배에 승선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추적 후 무려 6시간이 지난 상황. 동료를 구하기 위해 또 한 명의 생명을 건 절체절명의 결정. 그러나 박경조 경위의 안전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였다. 모든 해경의 눈과 귀가 단정에 쏠리는 숨막히는 순간. 계류하는데요? 마침내 이원호 순경의 승선이 허가됐다. 그런데 그 순간 중국 어선의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갑자기 어두워지지? 그리고 이어진 침묵 뒤의 마지막 무선. 갑자기 어두워지지? 여기. 좋다. 아 좋다. 야 그럼 경이 어디 있단 말이야? 박경조 경위는 끝내 그가 생애 반을 보냈던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누구보다 먼저 저항을 뚫고 중국 배에 올랐던 동료였다. 든든한 남편을, 자상한 아버지를 잃은 가족은 한순간 넋을 잃었다. 박경조 경위는 사고 17시간 30분 뒤인 26일 오후 1시 30분 사고 지점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범인들이 탔던 중국 어선은 100km가 넘는 해경의 끈질긴 추격 끝에 납포됐다. 압송한 배에는 해경의 생명을 위협했던 폭력의 흔적이 가득했다. 我们哪有武器啊？就是无非说船上那个 배에 탔던 선원 11명은 9월 27일 목포로 압송됐다. 해경의 영상 자료 판독 결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9명 중
박경희의 머리에 삽을 내리쳤던 3명의 선원이 확인됐다. 苏立生，对吗？苏立生，修立成，你在那个位置上，你拿的棒的， 주계민이 주계민이 你拿的铁锹，건데다가 중간에 쪼그리고 폭력으로 한 해경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들 11명은 전원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32명이 우리나라 그 경찰이 삽을 맞고 바다로 추락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장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선장은 절대 그런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그 부인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그러나 중국 어선들의 폭력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제주도 앞 해상. 철제 방어막까지 친 철선에서 중국 어선 한 척이 단속 중인 해경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지난 10월 연평도 인근 해상. 상황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박경조 경위가 사망한 직후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폭력은 점점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강모 흉기를 들고 우리 이이지에 불법 침입해 납포당한 중국 어선의 수는 이미 한 해 평균 300여 척. 강력한 단속 이후 납포 어선의 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폭력 저항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위기의 바다를 지키는 방어막인 해양경찰. 지난 10월 2일 목포 인근 해상을 지키던 1506함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이이지 내에서 중국 어선이 발견된 것이다. 단속을 위해 해경 검문 요원들이 즉시 어선에 올랐다. 한국에서 조업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 이상을 망망대해에서 보내야 하는 중국 선원들. 배 안엔 그 고단한 생활의 흔적이 가득하다. 우리 이이지 내에서 조업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 어선은 아니다.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올해만 총 1927척에 달한다. 이 배 역시 그런 허가선 중 하나. 그러나 허가선이라고 해서 방심할 순 없다. 위급한 상황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现在是因为渔场资源少，在里但其他地方也捕不到鱼，那么是哪里有鱼呢？就是跑到哪里来捕，就是这个。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요원들은 다시 단정에 올랐다.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중국 어선이 많아지면서 단속 요원들에게 서해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터다.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크고 작은 포구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 최대의 황금어장 서해.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근거는 지난 2001년에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이다. 서해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이지가 중첩되는 수역. 한중어업협정은 이 수역을 연안에서 가까운 수역은 각국의 이이지로, 중간에 위치한 수역은 공동 조업이 가능한 잠정 조치 수역으로 정해 이이지 내에서 양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EEG, 즉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배타적인 그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물 자원이나 무생물 자원의 천연 자원, 그런 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보존, 관리 또는 에너지 개발 이용에 대한 주권적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어선들은 왜 협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EEZ로 오는 것일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취재진은 중국으로 가보기로 했다. 중국 대련에 위치한 여순항. 여수는 요동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마침 물때를 맞아 부두로 들어오는 배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 한 척을 들여다보니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날씨가 차가워지는 10월 이후 한국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황조기가 가득 실려 있는 것이다. 항구 밖에 늘어놓은 좌판에서도 황조기는 어김없이 발견됐다. 你这个当地黄花啊？ 이 조기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서 잡아온 것이며 크고 싱싱한 것은 다 어시장으로 간다는 어부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我问一下，能上哪能买的那个大的黄花？在这地方没有。没有啊，这上市场能有卖的吗？市场也没有啊，这边全是这样个大的呗，收大连。 大连呗。有黑嘴的批发市场，他那是买那个大的。 대련항 인근에 자리 잡은 어시장. 대련에서 가장 큰 어시장인 이곳엔 동항, 여순 등 인근 항구에서 조업을 끝내자마자 팔려온 고기들이 가게마다 질비하게 쌓여 있다. 이곳에서도 역시 한국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갈치와 홍어, 연평도에서 10월 이후 한창 잡히고 있는 꽃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참 생선을 팔던 상인에게 어디에서 잡은 것인지 묻자 충격적인 대답이 들려왔다. 黄花鱼有没有那个北朝鲜或者韩国的？有，这是最前面那个地方，那个前面。 한국에서 잡은 생선이 이 대련 어시장을 거쳐 중국 전역으로 팔려나간다는 것이다. 也就在国内卖，但是它就是不是说现在卖，它那个一般现在都存起来冻起来哈，等到过春节什么，哎，过节卖，过节销量大，现在平常日不行。 그렇다면 왜 한국 EEZ 안까지 넘어와 잡아야 하는 것일까? 취재진은 인근 다른 항구로 향했다. 단동시에 위치한 항구 도시 동항. 중국 내에서도 꽃게와 양미리 산지로 유명한 동항은 배가 뜰 수 있는 부두만 100여 개에 달하는 어촌 마을로 해안가 주민 대부분이 어민이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이다. 这趟怎么样？难保。要不恁安顿点，跑没跑得对。应该抓太紧。现在啊？练资源到时候能多的。俺我给我说个就我这个路还着路嘎嘎就。 고기가 없다 보니 한국 쪽으로 조업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취재진은 어제 한국 EEZ에서 불법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한 어민을 만날 수 있었다. 어렵게 찾아간 그의 집. 10년 가까이 어부로 살았다는 그는 고기를 찾아가다 보니 한국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现在这希望什么时候希望呢？今天俺今早才回来，明天晚上不走，明天晚上不走，后天晚上走，去了7晚就上来。现在这边海区怎么样？这个中国这边？中国海区没有东西，就全是朝鲜，南和北朝那边。中国跟中国。俺这边是养干这个蟹，有啥中国这个网哈，一天能捞了，你上他妈比逮把
180万10吨都一个油缸，那个边鞋就是咱头一放网，那一块网就没有了，就接那个就是那一块网是在外边就筐上，一筐装50斤，干4筐，这一列都30条，下好几上万条链，你看那鞋老了头一那鞋。 대다수가 가난한 어민인 이 마을에선 선주라고 해봐야 배 한 척 가진 게 전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다 보니 고기를 따라 한국 이이지로 조업을 가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어민은 많아도 주변엔 허가받은 배가 한 척도 없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조업을 준비 중인 다른 어민에게서도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俺就这头干，操！干个就够钱的钱，那么危险还去干呀？不钱嘛，就为了挣钱嘛，操！都为了挣钱。从不老干那个。你以为踩死鸟为食？危险，他北朝鲜打中国人呢，还打的是头往这打死俩，搞枪打。北朝鲜。搁中国一个接货船。 打死俩，你知道吗？南韩不打人，南韩抓着逮那些中国是半年那边是鲨鱼，他不打人那边你素质高就打人。韩国就是这抓到抓到罚款罚多少？罚款又是不一定看你船，最少是3万打底，4万5万，船边好的要你10万。 대부분 꽃게잡이 어선의 선원인 이들은 한국 어민들보다 훨씬 많이 잡는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他海州湾那边他们怎么抓蟹？他们搞龙钓，每天俺哥哥说搞龙钓，搞有的小笼子，哎，小网钓起来。那个还得有那个桶。他不要遭罪。对。维亚拉斯那海湾呢，就是韩国人不能吃，就是那个太平洋的维亚拉斯海湾，他们钓蟹的嘛，就是大家抓出来都是放钱的船，一年都是那个刮的那还累，他那个不是累，干活累，干活累，真是累了，这普罗技术，真是累。 치어까지 잡을 수 있는 저인망 그물로 한국 서해를 싹쓸이한다는 자랑이 계속됐다. 그날 저녁 물때를 맞은 부두에는 보름 가까이 한국에서 조업을 하고 돌아왔다는 배가 짐을 풀었다. 배에 가득 실린 것은 꽃게. 수도 없이 많은 꽃게 바구니들이 부두로 내려졌다. 이 꽃게는 그 자리에서 흥정이 이루어져 중국 전역에 판매된다. 대련에서 본 동항산 꽃게의 대부분은 바로 이곳에서 팔려간 것들. 이 정도 배만 가득 채워와도 버는 돈은 5만 위안, 한국 돈 1,000만 원에 달한다. 这一个船能装多少吨？装多少吨？40的都不是问题，4、5吨呐，4、50的人都不是问题。不是，这现在这个货能装能有多少？啊，那个多少啊？大概10吨吧，한 10톤 된대요. 배에서 꽃게를 푸는 일은 그날 밤이 늦도록 계속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줄지 않고 서해 어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해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해왔던 서해. 서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수많은 어족 자원의 보고다. 주로 조기와 깔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어라든지 병어라든지 또한 아기라든지 새우젓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어족 자원의 보고가 지금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역시 어민들. 조업 중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은 이미 부지기수. 취재진이 목포에서 만난 한 어민은 중국 배의 횡포로 유자망을 잃거나 배가 파손돼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뻔한 사례도 많다고 얘기한다. 이
중국 배들이 너무나 많이 구물을 많이 빼가고 줄을 많이 가져가 버려요. 중국 철선들은 FRP선을 무시해 버려요. 그냥 받아버려요, 그냥. 더 심각한 것은 중국 배들의 촘촘한 그물 때문에 빚어지는 어종 싹쓸이다. 치어까지 남획하면서 서해 섬 인근에서 몇 년 동안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생겨난다는 것. 그 어선들이 피해가 우리 영내 거의 와가지고 싹 걸어가요. 엄청 많은 배들이 홍도 작년에 보니까 홍도 근해 와가지고 아주 바짝 영내 거의 와가지고 막 싹 쓸어 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마음 아프고 서로 어구 분쟁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칼을 가지고 온다든지 쇠뭉치를 가지고 온다든지.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자망 선장인 임유봉 씨. 임 씨는 지난해 중국 어선이 임 씨의 유자망 그물을 끊어버리면서 그물을 잃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했다. 25m에 8만 원이니까 60턱이면 은 육파는 사니까 480만 원에 넘는 돈을 그놈들은 손실 본 거지. 그때 심정 어떠세요? 아이고 말하고 이거 막 어떻게 가서 저태 가서 뭐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놈들이 제피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은 비단 목포만이 아니다. 한창 꽃게 풍년으로 떠들썩해야 할 연평도. 그러나 연평도 주민들은 풍어의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다. 꽃게잡이를 위해 인근으로 몰려든 중국 어선들 때문이다. 이 뒤에 나가면요 쫙 해가지고요 배를. 이 중국 배들은 저인망식으로 싹 다 끌고 다니면서 항해하면서 끌고 다니는 건데 저건 아예 이쪽 근방을 아예 못 오게 해야지. 이게 올해 가을에 지금 조금 주춤하니까 꽃게가 좀 났는데 이제 내년 봄이라도 또 오잖아. 또 없어. 마찬가지야. 실제 10월 16일 금어기가 풀리자마자 연평도 이이지 경계 인근엔 중국 배가 새까맣게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2, 3년간 불법 중국 어선이 500척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발각되지 않는 중국 어선을 생각한다면은 불법으로 인해서 중국 측에서 생산되는 어업해 가는 양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민의 피해, 우리 어족 자원의 피해에 맞서 해경은 보이지 않는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지금은 검색조하고 현장에서는 오키토키 채널을 77번으로 전부 교체할 거야. 2008년 10월 7일 해가 진 시간에도 출동은 계속됐다. 우리나라의 3,000톤급 이상 함정은 총 8척. 목포 앞바다를 지키는 1,506함도 그중 하나다. 해경은 우리나라 이이지 수역을 6개의 광역 구역으로 나눠 2대의 단정이 달린 8척의 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해경 인력 만여 명 중 해상 단속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3,000명. 중국 어선 검문 검색을 위해 뽑은 중국어 통역은 단정 검문의 필수 요원 중 하나다. 이들은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하루 24시간 돌아가며 바다를 지킨다. 한 번 함선이 출항하면 최소 일주일 이상을 바다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들. 일주일은 꼼짝없이 바다에서 갇혀 지내야 한다. 김이시 1번이요? 아 여것이. 이놈은 이쪽에 있었던 겁니다. 20번. 이쪽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하나. 그날 새벽 또다시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넘버원 단장, 함정요원의 단장 김영규, 김효빈, 박정민. 검문 검색하라고 해서. 일반 해경들에겐 3교대라도 있지만 특수기동대원에겐 교대가 없다. 하루 종일 출동 대기를 해야 하고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출동 명령엔 최일선에 서야 한다.
고 박경조 경위 사망 이후 모든 단속은 먼저 특공대원이 목표 선내에 진입해 진압을 한 이후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출동해 가장 늦게 나오는 이들이 바로 특수기동대 요원들인 셈이다. 이날 단속을 위해 승선한 배는 고등어 잡이를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 어선. 제철을 맞은 고등어가 배에 가득하다. 한국은 어민이 줄면서 어업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바로 중국 어선이다. 다행히 이 배는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 조업 허가가 있는 경우 허가 어종만 잡았는지 어업량을 속이지 않았는지를 일일이 검사한다. 다행히 이 선박은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 이번 출동도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 것이다. 고단한 하루가 끝난 함정의 새벽.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약간 겁도 나고 저 어선에서 저는 반항을 하면 난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이제 마음을 다잡고 불법 조업하는 저항하는 어선이 있으면 더 강력히 단속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도 듭니다. 7박 8일의 고된 함선 생활을 마치고 삼천파람이 목포에 입항했다. 삼천파람 특수기동대 소속 김용범 경장에겐 배가 아니라 육지에서 살 수 있는 7일이 주어졌다. 신혼의 아내와 갓 돌이 지난 아들이 김 경장을 맡는다. 이번 출동도 나가면 또 단정. 고 박경조 경위의 사망 이후 아내의 걱정은 부쩍 늘었다. 아들은 함선에 한 번 탔다 내릴 때마다 부쩍 커 있다. 하고 평상시에도 지금 혹시 아프진 않을까 와이프가 운전 못하는데 갑자기 밤에 아프면은 어떻게 응급대처를 할 수 있을까 애기 됐고 그런 걱정이 좀 되죠. 이번에 사고 나는 장면이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고 나신 분이 맞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떨어졌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게 느껴졌고. 진짜? 가면 이제 더 뭐. 지난 10월 10일 고 박경조 경위가 탔던 삼천 3함에선 그를 기리는 선상 진혼제가 열렸다. 끝까지 눈물을 참던 박경희 아내는 남편이 떨어졌던 지점을 지나는 순간 갑판으로 달려나가 그저 먹먹한 얼굴로 그 자리를 오래도록 지키고 있었다. 한 생명을 앗아간 중국 불법 어선의 폭력. 그 폭력은 최근 더 극심해지고 있다. 이미 중국 어선의 폭력으로 인해 부상한 한국 해경의 숫자는 사망 1명을 포함해 31명에 달한다. 목포에 위치한 한 병원. 김경수 순경 역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원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그는 두개골 골절, 고막 파열, 오른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때 저희 단정을 2개 내려서 저희가 1번 단정을 타고 한 척을 쫓아갔는데 대기도 전부터 삽과 쇠파이프 들고 배에 못 오르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 운반선이 저희 배를 들이받으면서 저희한테 공격이 왔고 또 반대쪽에서 또
중어선이 배를 대고 양쪽에서 그냥 공격이 왔기 때문에 드롭조 잘못하면 잘못 맞으면 진짜 죽는데 이번에 이제 박경희님도 그런 일 때문에 하셨는데요. 신체적 부상만이 아니다. 선상의 폭력을 고스란히 견뎌낸 사람들, 그리고 동료의 부상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은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까지 껴안고 살아야 한다. 자다가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한번 잠을 자다가 이제 그런 게 생각, 꿈속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이제 한번 깨면은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고요. 단정 탔던 사람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해경이 발족한 해양 특수기동대. 해상 특수기동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해 11일 해양 특수기동대 발대식에선 중국 불법 어선의 폭력 저항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모의 진압 시범 훈련이 펼쳐졌다. 장거리 음파 통제기, 전자 충격총, 위치 발신기 등 새로운 장비도 소개됐다. 해경은 이날 섬광탄 등 다양한 진압 장비를 선보이며 불법, 폭력, 집단 저항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그 넓은 바다를 수호하기에 아직은 예산도 장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수기동대원들의 발인, 단정 역시 보완이 필요한 장비 중 하나. 보시다시피 배가 원래는 10인승이에요. 10인승인데 지금 요 뭐 8명 탔는데도 이렇게 빡빡한데 10명 타면 거의 뭐 사람 행동도 못할 정도지. 그리고 지금 요 튜브인 이 재질도 저런 어선에는 막 목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이게 찢어져서 터져버린다고요. 그리고 사체가 좀 낮아. 붙이더라도 우리 요 직원들이 올라가기에는 높이가 좀 낮아요. 많이 낮아. 그러니까 막 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해경 단속 체증 자료에는 낮은 단정의 높이 때문에 중국 어선에 오르다 부상을 입을 뻔하는 아찔한 순간이 많이 담겨져 있다. 고 박경조 경위의 사고 역시 단정에서 어선 승선을 위해 매달리던 순간에 일어났다. 무기 역시 보완이 필요하긴 마찬가지. 해경이 진압에 사용하는 무기는 K2 소총, 고압 분사기, 섬광 포금탄, 진압봉 등이다. 그러나 바다라는 특성상 정확한 조준이 안 될 뿐더러 가스가 쉽게 날아가 버려 소총이나 가스총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지난 27일 바다엔 또 어김없이 중국 어선이 등장했다. 20분 후에 검문 검색, 중국 어선 검문 검색이 있을 예정. 함대 총원 투입하라. 10월 16일 금어기가 풀린 직후 중국 어선의 수는 부쩍 늘었다. 출동할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단정에 오른 대원들의 눈앞으로 중국 목선이 눈에 띄었다. 도주나 반항의 기미가 없는 것을 보면 허가선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한다. 허가증도 있고 아직 조업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선주의 말. 조업 허가에는 잡을 수 있는 어종, 잡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이건 역시 어기면 불법이다. 허가를 중국 당국에서도 허가를 받고 나오는 배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이제 어떤 어획 양을 뭐 1톤을 잡았는데 뭐 100kg만 잡았다 이렇게 축소하거나 그런 여부가 있는지 서류하고 실제 양하고 저울을 이용해가지고 다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런 거 반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허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데 허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래 막 어획량 숨기고 그물 코라 그러거든요. 그물 사이즈 막 잔잔한 사이즈로 막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허가 있는 애들도. 그런 애들은 뭐가 뒤가 구리니까 이제 막 저항하지. 우리가 타려 그러면 허가 있는 애들이라. 그러니까 항상
저 표납판하고 선병이 있더라도 긴장을 해야 되죠. 단속은 무사히 정리됐다. 하루에 평균 2회의 출동을 하고 위험한 순간을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특수기동대에겐 무사히 단속이 끝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지 내에서 조업하는 불법 중국 어선들이 날이 갈수록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돼 배를 뺏긴 중국인 선주 성 씨. 성 씨는 그 이유가 너무 높은 벌금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他这没有罚款，就是有看船费，还有这个往回开船的钱，也就是3块钱左右吧。3万원。但是중국 돈으로 3만 원。 단속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폭력을 쓰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不一定，有时那还挺抓到你，给摇动摇多了，罚款。刚可抓到，比这条船加入200万，他就给你加入200万，给你要150万。这老板你钱不拿，我就船那儿拿还够不上，就那就。 불법 조업으로 내야 하는 벌금은 배 크기에 따라 우리 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최근까지 한국에서 조업을 해왔다는 손 씨는 주변에서 벌금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한다. 그러다 보니 해경과 싸우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다. 赔，有那个赔的其他他都不能过，那不老了吗？就像被南韩的罚的，有人回来都过不了了，有人一呢船一道给没收了，有人回来要你，有人2小时压2小时要你好几十万，他可拿不了就不要给你，到回来赔的不能过，东航不老了，他老了。 취재진은 이런 사례가 동항만의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박경조 경위 사고 당시 가해자들이 출발했던 금주항을 찾아갔다. 师傅，那码头在哪了？哪个？怎么走？搁前面第一个门进去。好，谢谢。 금주항에서 취재진은 가해자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어민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의 사고를 전해들어 알고 있다고 했다. 이미 금주항 인근엔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이다. 사고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쪽으로 조업을 나가고 있고 그들이 잡은 고기 중 일부는 한국으로도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那么以前那清华搞的船，它怎么上面？他那个鱼就是他们抓的那个以前之前那些船，以为跟他们就是一样的船，上那偷鱼完，像中国回来，完了搁中国加工完，你再往运到韩国卖，人家不乐意啊。你就假如说我上人家偷东西，我再卖给你，不乐意，是不是？ 여러 척의 배가 가세하는 집단 저항에도 이유가 있었다. 对，我听他们说，他总是去，他这几家伙4、5条船和5、6条船，他插伙去拉，是吧？这个海警只能撵一条的，就抓着这一条，这些船回去把你罚的费用全给你拿，一起平摊，但挣的还是多，对不对？对呀，对，有这么干。 실제로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폭력 저항은 점차 집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 척의 배가 검문을 받을 때 주변의 다른 배들이 몰려들어 한꺼번에 공격을 가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박경조 경위 사망 당시에도 집단 저항은 일어났었다. 중국은 과거에 보면 그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이런 생산의 수단이 전부 다 국유였습니다. 즉 국가 소유였고요. 그럼 국가의 소유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특징적인 것이 바로 집단조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뭐 그런 그 생산 체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중국업이 급격하게 또 발전되어 왔다고 하지만
이런 중국 업 기술, 뭐 무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낙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업도 뭐 하리라 생각되고요. 지난 2008년 10월 28일 또다시 단속이 이어졌다. 풍랑주의보와 함께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대부분의 중국 어선이 검문을 피하기 위해 기상이 안 좋은 날이나 어둠을 틈타 접근하기 때문에 단속은 기상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력과 저항, 그리고 단속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박경조 경위가 죽은 이후에도 연평도에서, 태안에서, 제주에서 이들의 불법 침범과 저항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저항이 심해질수록 단속도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11월 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황해 파트너십 세미나. 이 회의는 우리나라 서해의 가치를 조명하고 환경오염, 남획, 어족 자원 등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찾고자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NGO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회의다. 과학자들은 서해의 문제가 정치, 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경 등 복합적인 분야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So Yellow Sea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Yellow Sea sustains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who living in a coastline, and also supports the economic development in both Korea and China. And also we do know Yellow Sea is traditionally a very fishing field, which provide a lot of fish to the people. As I said, in both the Korea and China. We have to communicate with them in a simple way, to making everything simple, so that they can understand this better. And because of this, we can have some kind of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government, so that they can make some good decision. 일단 중요한 것은 대안 마련. 불법 조업을 없애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국 근해에서 고기가 많이 잡혀야 한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치어 조업과 남획의 금지는 그래서 중요한 대안 중 하나다. 첫 번째는 남획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원을 관리하지 않고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큰 성어부터 조그만 치어까지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자원이 줄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산란장하고 서식처들이 연안 개발을 통해서 파괴된다는 점. 세 번째는 공업화가 되면서 육상기인 오염이 증가합니다. 뭐 오폐수의 방류, 그다음에 각종 케미칼 농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안으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안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예가 있고요. 예. 급속한 경제 개발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중국 연안의 환경 오염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실제로 경제 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급속한 경제 개발이 시작된 동항 연안엔 몰래 바다에 내다버린 쓰레기와 기름이 볼성산업계에 방출되어 있다. 이런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불법 조업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한국과 중국의 과학자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진행해왔던 한중 황해 오염도 조사. 양국의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황해의 어종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제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죠. 근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뭐 중국 이제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처럼 뭐 강력한 법 적용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단기적인 거고, 좀 더 장기적인 것에서는 그런 같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원량도 같이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연안의 남핵과 환경 오염을 극복하고 다시 중국 해안에 고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서해의 위기도 조금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의 교류와 이해를 통해 그 노력은 미약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다. (10월 27일) 바다는 여느 때처럼 잠잠했지만 목포에서 출발해 흑산도와 가거도 일대를 순찰하는 삼천 파람은 여전히 분주했다. 가거도 인근엔 풍랑주의보를 맞아 수십 척의 중국 배들이 피항을 나와 있었다. 그러나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지 8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배들은 돌아가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다. 해경 단속에 동행했던 지난 47일 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총 110척의 중국 어선이 납포되고 1000명이 넘는 중국 선원들이 불법 조업으로 단속됐다. 황금어장, 서해 어딘가에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서해의 위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